길고 긴 코로나 시대의 종식이 머지 않은 듯 보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에서도 코로나 예방 효과 94.5%의 백신을 개발하며 전염병 시대를 마감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테파네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3상 임상시험의 중간 분석 결과 우리가 개발한 백신 후보 물질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검증했다.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방셀 CEO는 백신이 95%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면 병원이나 사람들의 마음, 죽음에 대한 효과라는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모더나 측은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94.5%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인 것과 관련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 물질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것은 물론 이동과 보관도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 화씨 영하 94도에서 보관돼야 해 백신 보급과 보관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지만 모더나는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가정과 의료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냉장고의 온도인 화씨 36도에서 45도 사이에 최대 30일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씨 영하 4도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던 전문가들도 반색하고 나섰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이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데이터를 본다면 숫자가 그 자체로 말해준다. 나는 나 자신을 현실주의자로 묘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중한 낙관론자라며 나는 이보다는 덜한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분명히 90%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백신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를 확신하지는 않았다. 모더나의 백신이 나오기 전 50%에서 60%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백신도 괜찮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이 백신 승인 기준으로 정한 50%를 훨씬 웃도는 기준이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90% 예방 효과보다도 뛰어난 수준이다. 이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스위스 공장에서 매년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4억 회분을 생산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스위스의 의약품 계약 제조사 론자가 미국과 스위스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 4억 회분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론자는 미국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등에 각각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4개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풀가동해 백신을 생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유럽에서는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중간 결과가 발표되자 그 어떤 지역보다 반색하고 나섰는데요.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보건 담당 EU 집행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소식이다. 우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번 주 후반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독일 바이오테크와 서명할 것이며 이후에도 모더나를 비롯한 제약사들과 더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측은 그동안 국내 제약사,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과 공급을 추진해왔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8월 27일 국내 제약사,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협력 의향서 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임상실험 경과 등을 공유했고 지속적으로 완제 수입 그리고 국내 공급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물량 제시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이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화이자 측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의 보급으로 사람 간 전염률은 50%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내년 겨울이면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제약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의 백신은 저온에서 보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유통 과정의 기술력 또한 백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로 유통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물류기업은 SK가 지난 1월 투자한 한국초저온이 유일합니다. 한국초저온은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시의 오성 산업단지 내 2만 8천 평 규모의 대지에 현대식 저온 물류센터를 준공해 6월부터 가동 중입니다. 한국초저온은 영하 162도의 초저온 환경에서 액화천연가스를 다시 기체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저온 물류용 냉매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 냉장 방식 대비 전기요금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LNG 냉열을 활용한 초저온 물류센터 기술을 갖춘 곳은 한국초저온이 유일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던 국내 기업들이 먼저 백신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나오면서 기운이 빠질 법도 한데요.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백신 개발을 중단하기보다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회사를 직접 찾아 설령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자체 개발에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만 2,600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투자하는 등 반드시 백신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국내 최초로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한 제넥시는 올해 안에 임상 2상에 돌입할 예정이고 SK바이오 등도 지난달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 출시가 임박했음에도 백신 개발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규모입니다. 집단 면역이 생성되려면 최소 세계 인구의 60%인 45억 명가량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 번 접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몇몇 회사들이 만든 백신만으로는 감당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내놓는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내놓는 회사가 결국에 경쟁에서 승리하는 시장 특성도 또 다른 이유인데요. 비록 후발주자라고 해도 선도업체 기술력을 참고하면 보다 효과적인 백신 생산이 가능합니다. 순서상 1등으로 나왔다고 해서 백신 효과가 1등인 건 아닙니다. 후속 백신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면역력이 올라가는 강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해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백신 출시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위험이 따르는 만큼 선도업체인 화이자나 모더나 또한 언제든지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 수십억 명이 맞아야 하는 코로나19 백신 경쟁에서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백신에 독점을 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논평에서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독점하면 세계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발도상국들도 코로나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허가와 조달, 배분 등에서 단계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논평 저자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 조달, 허가, 배분 등 5단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임상시험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는 만큼 백신 개발과 접종 과정에 이르는 매 단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인데요. 비록 첫 번째로 백신을 개발하는 성과는 못 거뒀지만 백신 개발은 올림픽이 아닙니다. 1등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부작용 없이 효과를 발휘하는 백신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유통 과정 또한 백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백신 개발 성공 소식에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꾸준히 보다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기뻐하는 반응보다 효과가 더 검증이 되었을 때 접종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은 듯 보이는데요.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참고하여 국내 제약사 연구원 여러분, 보다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백신 개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해 개발도상국을 고이키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10일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사태 선언을 근거로 유흥, 운동시설, 대학 등 6개 업종, 시설에 대한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고이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쿄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흥시설, 대학, 학원, 운동, 오락시설, 상업시설 등 6개 카테고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업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시설, 생활필수물자 판매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원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적절한 감염 방지 대책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이케 지사는 영업 중단 요청의 시행 시기는 11일 0시부터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학, 학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비롯해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스포츠클럽, 극장, 영화관, 라이브하우스, 집회장, 전시장, 노래방, 나이트클럽, 파친코, PC방 등이 휴업 요청 대상이다. 도쿄도는 당초 백화점과 미용실을 비롯해 주택 관련 용품을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매장인 홈센터 등도 영업 중단 요청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대신 백화점과 홈센터는 생필품만 판매하도록 했다. 고이케 지사는 논란이 됐던 주점과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영업할 것을 요청한다며 주류 제공은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선술집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주류 판매를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하면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야간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휴업 요청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고이케 지사는 또한 도쿄도의 요청에 따라 휴업하는 사업자에게 50만에서 100만엔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이 한 곳인 사업자는 50만엔, 2곳 이상인 사업자는 100만엔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천억엔 수준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저녁 도쿄도 등 7개 도부현에 대해 긴급 사태를 선언했지만 정부와 도쿄도 사이의 휴업 업종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휴업 요청 발표가 사흘이나 늦어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와 도쿄도가 휴업 요청 업종 관련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일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긴급사태 선언 지역 중 가나가와현은 도쿄도와 같은 기준으로 11일부터 휴업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고 사이타마현도 영화관과 호텔 등에 대해 13일부터 휴업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 대상이 아닌 나이츠현과 미에현은 이날 지자체에 독자적으로 주민에게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하는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교토부는 중앙정부에 긴급사태 대상 지역에 추가해줄 것을 이날 요청했다.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 바이오의 신한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호젠 바이오텍, 솔젠트, SD 바이오 센서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수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지하고 있다. 시젠, 코젠 등 한국 중소기업, 세계 진단키트 주도.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자는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 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젠 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젠과 달리 코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 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메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에 이를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 진단키트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나마도 공급이 더 늦어졌다. 결국 미국은 뒤늦게 다국적 기업 로슈의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다. 유럽은 어떨까? 이들 국가에도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에서 번질 당시만 하더라고 남의 나라 얘기 정도로 여긴 데다. 의사결정 과정이 늦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늦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진단키트 생산 기업들이 중소, 벤처기업들이 라우너 중심의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그간 쌓아 올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국내 업체들은 기존에 하루 이상 걸리던 진단을 대용량으로 4에서 6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진단 정확도도 98% 이상을 보여 체코, 헝가리 등지에서 부정확한 진단으로 무리를 일으킨 중국 제품과 대조를 이뤘다. 질병관리본부의 빠른 판단도 결정적. 제외진단기업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은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이번처럼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는 진단키트의 양산이 필요한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 섹터밖에 없다며, 한국은 그간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한 진단 관련 민간기업들이 노하우를 쌓아 이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무는 질병관리본부가 긴급 사용 승인제를 활용해 기업에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을 요청한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감염병 발생 때 불필요한 절차를 건너뛰고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코로나19 유전자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 14일 만인 1월 26일 설 연휴 중이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바이오협회의 진단키트 개발업체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튿날 바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고 28일 긴급 사용 승인 공고가 발표됐다.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월 4일 고젠바이오텍이 처음으로 2월 13일에 시즌이 승인을 받았다. 긴급 사용 승인제가 없다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었다. 물론 고젠과 시즌 등 민간 기업들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져가는 상황에서 DNA가 공개되는 것을 보고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에 들어간 것이 우선이다. 손종윤 시즌 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연기 서열이 공개된 지난해 뒤인 1월 16일에 사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을 제안하고 21일 개발에 착수했다며 당시엔 적자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소외된 면역 진단키트 업체들 우리도 승인 요구. 한편 이번